이번 총선이야말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을 박멸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간 아슬아슬했던 경기도 외곽마저 민주당이 기어코 앞서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잘만 하면 이번 총선 이후 경기도에서 빨간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에서마저 내줬던 경기 외곽 지역구들이 전부 뒤집어지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4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이번 평택평, 이천시, 포천 가평 지역구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 중에서 평택평은 지난 총선에서도 격차가 얼마 안 났었고 그간 꾸준히 앞서가고 있었으니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곳이 이천입니다. 민주당 엄태준 50.3%,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송석준 42.2%로 8.1% 격차가 났으며 적국 투표층으로 좁히면 엄태준 53.4%, 송석준 42.8%로 10% 이상 벌어집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6%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했던 곳이 이천인데 단순 비교가 적절하진 않지만 윤두창 정권을 지나며 판세가 거의 15%가량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번 조사도 유선 9%가 섞인 조사입니다. 아마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김어준 총수가 유선을 넣은 거겠지만 이 정도면 실제 민심이 더 벌어져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 정말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생각했던 경기도 외곽지역 민심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이 다소 고전했던 포천 가평까지 결국 뒤집어졌습니다. 같은 조건의 여조꽃 포천 가평 조사에서 민주당 박윤국 41.6%, 김용태 38.9%로 민주당이 초박빙 우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이 100% 무선의 전화 면접인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따라서 포천 가평 지역구 역시 투표율이 높아야 박윤국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김용태만큼은 꼭 꺾었으면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 김용태도 거진 친뚜껑계 정치인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저 개인적으론 이준석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김용태는 이준석계파 천하용인에서 막판 이준석 뒤통수를 치고 한 뚜껑 국힘에서 공천을 받은 자입니다. 청년 정치인이라면서 벌써부터 기회주의에 찌든 모습인데 정말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기회주의자들을 꼭 박살내야 하기에 함소 박윤국 후보가 이런 우세한 판세를 꼭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심장부인 여주 양평 지역구입니다. 세종신문사가 의뢰하여 메타서치가 4월 2일, 3일 실시한 여주 양평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최재관 44.2%, 국민의힘 김선교 49.7%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유선이 20% 섞인 조사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인 나라에서 아무리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지만 유선 20%는 해도 정말 너무한데 그 극악한 조건에서조차 오차범위 내 5.5% 격차입니다. 게다가 여주 양평은 국민의힘의 경기도 최후 방어선으로서 저번 총선에서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격차가 컸던 곳이 바로 여주 양평입니다. 만약 여주 양평까지 민주당이 함락시키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전멸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빵석이라는 공포스러울 정도의 판세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데 최근 여론조사들만 봐도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로라든지 민주진보 및 중도층의 결집이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표 당일날 윤두창 김건희의 격노한 민심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느냐로 당락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최재관 후보가 부디 경기도에서 기적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번 총선 경기도 지역이 어쩌면 PK 지역보다 국민의힘에게 더 괴멸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곳 다 국민의힘에게 절망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최고겠지만 특히 경기도는 정권 심판 구도가 아니어도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10년 이상 적어도 총선에서만큼은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도 연결되는데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아무리 내가 표 계산을 다시 해봐도 150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수도권 인구입니다. 이게 정권 견제노라고 수도권이 왜 연결이 되냐면 예전 총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망하는 엄경영 아저씨나 최병천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 다 헛소리를 하는 게 TK하고 PK를 합쳐서 30석 이상을 먹어놓고 시작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 전제예요. 근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질 수가 없어. 언제부터 그랬느냐? 2016년 이래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2016년
2016년 선거 때 국민의당이 호남을 쪼개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때 단순히 수도권에서 뭐 123석 이게 아니고 압도를 하는 선거였어요. 그게 깨진 적이 없어. 2020년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80석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울에서 젊은 인구가 전부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심지어 교통이 요즘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철도는 리버럴을 키웁니다. 그래서 포천도 지금 다이다이 붙는 거예요. 이런 선거 구조가 경기도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인구 구조가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을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그냥 늙어요. 그러면 못 바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총선 전략 같은 거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해왔었던 선거 틀은 하나도 안 먹혀. 그러나 모두들 아시다시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인구 구조가 형성됐음에도 저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민주진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진 선거란 점이 더욱 크게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윤두창 김건희가 나라를 작살냈어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표장에 나갑니다. 이미 일부 지역구에선 국민의힘이 결집하여 그간 넉넉했던 격차가 초박빙으로 좁혀진 지역들도 제법 있는데 방심하다가는 정말 허망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내일이 사전투표 날인데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반드시 투표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만에 하나란 게 있으니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며 우리 민주진보 시민 여러분들도 각자의 투표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까지 같이 투표장에 데려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